그다음에 어떻게 애들이 막 떠들면 그때 가서 조용히 안 한 척도 죽어. 오징어가 따로 없어요. 불도 없는데 몸을 고잖아요. 마음이 불인 거죠. 애들이 마음이 불인 거예요. 에너지가 많으니까. 초등학생 자녀를 둔 와켓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나면 이제 엄마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학습, 학업에 대한 고민 하시게 되시죠. 그래서 이번에는 집중력과 관련된 고민을 갖고 계신 와켓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11살 딸, 8살 아들을 둔 남매 엄마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그냥 비글 두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있는 집안을 정말 어떻게 이렇게 매일 뛰어다닐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3학년 어머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4학년 올라가면서 고학년 올라가잖아요. 이 아이들이 조금 더 집중력을 높여야지 고학년 올라갔을 때 이제 첫째가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첫째, 활동성이 좋은 아이들은 창조성도 좋습니다. 활동성이 좋은 아이들은 굉장히 넓은 영역에서 또 활동을 하기 때문에 대인관계력이 대단히 높아요. 세 번째, 병이 없어요. 아프지도 않아. 심지어 상한 걸 먹어도 이런 좋은 특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특성들을 일단은 장점으로 먼저 여겨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학습적인 부분에 오면 참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죠. 그 시기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그걸 바탕으로 다중지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중지능. 얘가 놀이를 굉장히 잘해. 놀이를 중심으로 다른 학습을 쫙 이끌어가는 거잖아요. 에너지원을 죽이면 안 됩니다. 잘 살려서 방향, 그 숨통을 딱 틔워주는 것. 이게 중요하죠. 이 아이들이 뭐 운동을 배우거나 뭐 악기를 하거나 하는 활동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첫 번째예요. 에너지를 충분히 쓸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활동성이 좋은 친구들은 공부가 먼저가 아니에요. 활동이 먼저기 때문에 그 얘기 뭐냐, 활동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럴 땐 뭘 해야 되는가? 이를테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나 진짜 중간고사 공부 너무 하기 싫은데 중간고사 딱 끝나면 나 꼭 영화 봐야지?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 영화 한 편을 두고 일주일을 우리가 참는 거 아니에요. 안 참으셨구나. 바로 보셨구나. 근데 보통은 이렇게 꼭 참을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마지막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뒤쪽에 가 있을 때 가능한, 그래서 그렇게 배치를 해놓는 걸 우리가 프리맥 효과라고 부르는데, 아이들에게도 과제를 너무 많이만 잊지 않는다면, 먼저 과제한다면 충분히 놀 수 있어. 이렇게 순서를 정해놓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집중력이 떨어지는 친구는 또 과제가 또 현찮아. 그러면 똑바로 해, 제대로 해, 다시 해. 그렇게 가셨다가는 다음 생애까지도 그 숙제가 끝나지 않아요. 그럴 땐 아이의 능력을 어느 정도 판단하셔서 미쳐다 못하더라도 최소한 80% 선까지 약속을 하고 그다음에 돌아와서 마치는 방식으로 하는데, 그 규칙은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숙제하고 나가 노는데 몇 시까지 이렇게 시간을 조금 정해 놓으시면 아이가 조금 숨통이 튀어요. 그 기억하셨죠? 선 과제 후 충분한 보상입니다. 자, 학습, 집중력 관련해서 어머님들 궁금한 점 많으실 것 같아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학업 성적도 분명히 우수하게 나오는데 이 자세를 제가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저게 정말 제대로 된 집중을 하는 자세인지, 그리고 본인은 집중을 했다고는 하지만 이 자세에 대해서 저는 용납이 안 되니까 이거를 아이를 어떻게 훈육을 해서 잡아야 될지 되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교수님 어떻게 얘기해 주시고 싶으세요? 제가 볼 때는 일단 좋겠다. 부럽다. 네. 중요한 건 이 아이는 뭐라 그러냐면, 엄마 나 이거 했고 저것도 했어 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뭐냐, 엄마 나는 나만의 학습 방법과 나만의 집중 방법이 있어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내가 키운 아이는 나의 모습이 나올 것 같죠. 그런데 놀랍게 나 이외의 모습을 가진 아이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떤 일을 성취를 해낸다면 때로는 엄마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이 아이는 나름대로 성취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두셔야 돼요. 왜냐, 사람이 숨을 좀 쉬어야죠. 어떻게 매번 집중을 하겠어요. 지휘를 하면 그건 그냥 두어라. 엄마의 방식에 딱 맞지 않더라도 이 아이가 자기 역할을 해내고 있다면 이건 어떻게, 그의 라이프예요. 그의 삶이에요. 혹시 내 아이가 이거 민폐를 끼치면 어떡하나에 대한 어머님들의 고민이, 굉장히 활동적인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어머님의 경우 그런 거 있을 거란 말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를 잠깐 말씀드리면, 보통은 어떻게 해? 야, 우리 식당 가자, 아니면 어디 가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 애들이 막 떠들면 그때 가서 조용히 해!
안 앉아? 너 죽어? 뭐 이거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보다 후속 조치보다 선제 방어가 훨씬 더 중요해요. 뭐든지 교육은 예방적 측면을 가지고 있잖아요. 식당에 가게 되면 그 전에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밥을 먹고 누구를 만날 거야. 그때 화장실에 가고 싶으면 꼭 엄마한테 이야기를 하거나 오늘 살짝 갔다 오거나 하고 그 사이 답답하거나 그러면 엄마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줘. 엄마 이렇게. 보통 아이들은 이런 얘기 듣지 않고 가만히 있어!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징어가 따로 없어요. 불도 없는데 몸을 고잖아요. 마음이 부린 거죠. 애들이 마음이 부린 거예요. 에너지가 많으니까. 공공장소 같은 곳에서 갈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아이도 준비하게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가면 아이도 조금 더 연장이 돼요. 침착한 시간이. 그리고 더 매너 있는 아이가 되죠. 엄마에게 사인을 주죠. 이게 훈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훈육이라는 게 이게 아니고요. 사실은 예방적 조처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